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의 이양영 교수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에서도 일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올 3주차가 시작됐죠? 3주차인가요? 5월 19일 날 한국 시간이 되겠고요. 여기 현지 시간으로 보면 5월 18일인데요. 이번 주 한 주간에 좀 생각해 볼 만한 이슈, 주요 이슈, 그리고 일정도 체크해 보겠고요. 지난 주말에 저희가 주말 정규 시황 방송 이후에 나온 얘기 몇 가지만 간단하게 정리하는 시간은 오늘은 라이브가 아니라 미리 사전 녹화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업로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화면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화면은 이제 2학년의 더머니 오는 블로그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카페는 아직 못 올렸습니다. 카페는 요거 마저 업데이트를 다 해갖고 한꺼번에 올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목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무역전쟁이 도대체 언제 해결될 수 있을지, 그리고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감이 진짜 어느 정도 있는 건지, 그런 거 걱정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만 간단하게 오늘 기사 나온 거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까 하겠는데요. 전체적인 지난 주말 혹시 못 보신 분들에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 주식 지금이라도 해야 될까? 아니요, 팔아야 될까? 이런 고민을 1부와 2부에 걸쳐서 해놨기 때문에 혹시 못 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시간 좀 내셔서 자세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간단하게 정리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보면은요, 주말에 있었던 건 간단하게 리뷰만 다시 하면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을 했고요.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우려감이 확산되는 것으로 주말이 마감됐죠. 미국 언론은 미중 간의 협상이 부진하면서 다음 회의도 지금 미정이다. 뭐 얘기가 전혀 없다는 얘기하면서 CNBC에서 얘기했고요. 중국의 이제 상무성이 조만간 추가 보복 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중국에서 월요일 오늘자로 한국 시간 오늘자로 지금 나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밖에 없겠는데 거기에는 가오퐁 상무부 대변인이 미국이 불링 비해비어 불링이라는 게 이제 모서리게 우는 거죠. 그래서 가행위로 뭐 번역이 너무 심하겠는지 모르겠지만 언론에서요 무역 협상이 무산됐다라고 일단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해가 이슈가 됐었는데요. 결국은 미국이 추가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중국산 상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관세 인상을 계속 했을 경우에 보면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대응 조치를 할 것이란 얘기하면서 상무뿐만 아니라 중국의 언론에서 막 그런 얘기를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로이타발 단독으로 나온 거가 이런 거죠. 미국 상무부에서 화웨이에 지금 거래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모두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전체적으로 지금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이 화웨이가 무슨 700억, 900억 달러인데 그 중에서 미국 업체가 110억 달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유예, 90일간 유예 가능성까지 또 내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결국은 미국과 중국 양쪽 모두 결국은 6월 말에 있을 G20 회담에서 또 합의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그건 제가 우리 토요일날 장수 본부장과의 정규 시험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알 수가 없는 노릇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도 할 필요도 없고 우려도 할 필요도 없다는 거를 일부 시간에 장수 본부장께서 강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 특히 일부를 좀 보시면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은 그렇게 좀 더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핵심적인 그렇게 해서 우리 주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은 이런 거죠. 특히 한국 주식만 하시는 분들도 보시면 결국 US 달러 인덱스가 좀 다시 올라가는 모습. 그래서 이제 이건 좀 길게 본 화면인데 직전 고점 아직 지난주에 해서 고점은 못 들었지만 이거 완전히 지금 2년 내 고점으로 다시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죠. 결국 달러가 지금 강해지는 모습. 이건 누구도 원하지 않는 거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지 않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보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지금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중국의 위안화가 약세가 이어지면서 이런 것들은 바로 우리나라의 뭐 수출이나 이런 거 당연히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어떤 무역 전쟁, 무역 도발에 따라서 어떤 그 걱정들, 수출의 압박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 중에 위안화가 있겠는데 결국 위안화가 좀 약하게 흘러가고 있는 거죠 지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논쟁이 많지만 지금 위안화는 지금 요 고비만 넘어가면 어느 수준이냐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금 제일 약세로 가는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오히려 팽배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경제지표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난 주말에 발표된 경제지표가 있었어요. 미시간 대학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102.4가 나와서 컨센서스는 97.5고 지난달에 97.2에 비해서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 이게 또 15년 만에 최고치가 나왔어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미국의 지표들이 좀 좋은 거, 나쁜 거, 좋은 거, 나쁜 거가 좀 엇갈려 나오고 있는데 어찌됐건 이 모든 것들이 6월 18일과 6월 19일에 있을 딱 한 달 남았는데 FOMC가 있겠고요.
거기에 어떤 얘기가 나올지. 그리고 이번 주에는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보면 월요일 날 오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롬 파월 의장의 또 연설도 있고 뭐 몇몇 사람들이 연설도 하거나 각자 뭐 코멘트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연준 의원들의 어떤 말에 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가 경제에 어떤 미친 영향 이런 것들은 코멘트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오늘 이거는 제가 자세한 얘기는 제가 내일 그러니까 미국 시간 월요일 장 마감하고요. 한국 시간 화요일 오전에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이제 주말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기사가 많이 안 나오는데 오늘 이 기사는 베런즈 기사인데요. 베런즈에서는 저희가 지난 월요일날 장우석 본부장이 얘기했던 것이 이거 아닙니까? 1년 반 동안 결국 관세 전쟁, 관세 조치에 관련된 수많은 뉴스가 많이 나왔지만 시장은 별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그거랑 거의 일맥상통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혹시 못 보신 분은 지난 주말 방송 일부에서 특히 앞부분 한 20분만 특히 장우석 본부장 얘기하신 거 앞부분만 보더라도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제가 골자만 잠깐 말씀드리면 이거죠. 지금요 그 무역 전쟁이 엄청나게 시장을 무섭게 하고 있지만 그렇게 패닉까지 갈 거는 아닌 5가지 이유 뭐 이런 정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각각의 얘기하는 건데 지금 첫 번째는 이거죠. 이 무역 전쟁이 지금 미국 주식 시장을 완전히 골로 가고 있다. 수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크건 아닐 것이다 얘기예요. 제가 제목만 따왔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그 직접 들어가 보시면 거기다 이유가 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흥미로운 것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옥스포드도 그렇고 다른 모건 스탠리도 그런 거고 IMF에서도 결국 무역 분쟁이 전 세계 글로벌 경제의 성장률을 크게 떨어뜨릴 거란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꼭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꼭 그렇지 않다. 그래서 수치가 실제로 보면 GDP에서 보면 한 2.4%밖에 안 되고 미국 이번 조치로 인해서 중국도 뭐 엄청난 것이 아니라 GDP 전체에서 4%만 영향을 받을 거란 얘기하고 있고요. 또 중국의 경제가 엄청나게 돈도 많이 빠져나가고 힘들 거란 얘기하고 있는데 꼭 그렇지 않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똑같은 게 이제 두 번이 들어갔는데요. 그리고 이거가 역시 가장 많은 이슈가 되는 것이 중국이 이제 미국의 국채를 던진다. 그래서 이게 뭐 큰일 날 수 있다는 얘기하는데 뭐 현실성이 문제 조금씩 줄여가고 있는 건 분명한데 그게 이렇게 그렇게 크게 여기 보시면 it is unlikely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흥분할 필요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몇몇 종목들을 이거는 뭐 성장주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찰스 수압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많이 빠졌는데 실제로 매출이나 이익에 큰 문제가 없는 것들 오히려 꾸준하게 안정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뭐 20% 30% 떨어진 것들. 그래서 물론 지금 워낙 그로스닥 중심이 되지만 그렇지 않지만 너무 떨어진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혹시 좋아하시는 분들에서 5개 주식 이런 것들 했는데 이거 조금 더 제가 궁금하신 분이면 바로 직접 들어와서 보시면 되겠고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내일 한국 시간 화요일 날 오전에 조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 주 이슈는 이런 거죠. 결국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의 긴장이 계속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중국 측 2차 보복 조치가 빠르면 주 초에 월요일 날 오늘 당장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 중국 분위기인데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앞서 로이타발에서 했지만 화이 이것 때문에 지금 더 격렬해지고 있는데요. 화이에 대한 그런 수입, 그런 기술 수출이나 수입 이런 것들, 거래 금지 이런 것들을 무슨 90일간 유예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리고 이제 연준 회의록 이제 수요일 날 나오는데요. 그건 뭐냐면 지난 4월 30일 날 있었네요. 연준에서 했었는데 그때 보면 그 금리 인상이나 다 없을 가능성 얘기하고 있는데 일부 의원이 금리의 인하 가능성을 얘기한 거로 좀 알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에 좀 자세한 얘기에 좀 코멘트 나올 수 있어 보이고요. 경제 데이터에서는 내구재 주문이라든가 기존 주택 판매, 신규 주택 판매, 그리고 제조업 PMI, 서비스 PMI가 있겠는데 이번 주에는 아마 뭐 주택 판매 이런 것보다는 5월 23일 리스트, 제조업 서비스 PMI, 그리고 내구재 주문이 5월 24일에 있는데 아마 5월 24일 날 내구재 주문 정도가 이번 주에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실적은 이제 주요한 것들이 거의 다 끝났어요. 이번 주에는 이제 리테일 업체들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리테일 업체, 홈디포, 콜스, 로스, 노드스트롬, 그리고 타겟, 제시페니 뭐 이런 것들이 주요 오프라인 유통이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이제 요즘 뭐 노드스트롬 같은 거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좀 사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 그렇지만 뭐 저는 그거에 대해서 중립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이런 기업들이 모두
모두 포인트는 오프라인이 잘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서 어떤 기업들이 온라인 매출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보셨겠지만 그 월마트도 매출 한 3.2%인가? 제 기억에는 한번 찾아보세요. 틀렸으면 알 수 없는 3.2%인데 그 중에서도 이커머스가 35, 37? 그 정도 올랐잖아. 그래서 여기에 모든 기업들도 실적 자체보다는 이커머스가 얼마만큼 올라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지금 포인트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 전체적으로 보셔야 될 거. 특히 이제 지난주 발표된 소매 판매가 마이너스 0.2%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걱정돼 있는 시점에서 실제 어떻게 발표할지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주간 일정은 제가 주말 정규 방송에서는 워낙 시간이 벅차가고 못해야 들어서 월요일날 주초에 간혹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잠깐 말씀드려서 오늘 미국 시간입니다. 전부 다 오후 7시에 제롬 파월 의장이 평가하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리고 그 첫날은 그 특별하게 이익 실적 월요일날은 특별히 없습니다. 화요일날에 말씀드릴 때는 홈디포, 제시페니, 노드스트럼, 오토존도 이제 자동차 부품 유통업체가 되겠죠. 콜스, 그리고 어반 아우트피터, 이것도 다 오토사죠. 그리고 톨브라더스는 아시다시피 고급 주택 판매 건설업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주택 건설업체죠. 톨브라더스 정도가 이제 관심이 있을 수 있죠. 이거로 다 유통업체 제어거든요. 그리고 기존 주택 판매가 화요일날 있고요. 아마 신규 주택 판매가 목요일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날 보면 타겟 다 똑같죠. 유통업 회사고요. 어드밴스 오토파트도 자동차 부품 유통 많이 되겠고요. 엘브랜즈는 이제 속옷이잖아요. 보셔야 되겠고요. 나머지가 이제 특별한 몇몇 기업들이 있겠는데 특별하게 없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수요일날 2시에 FOMC 의사록이 공개됩니다. 이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금리 인하 가능성을 강력히 얘기하는 사람이 몇 명 정도 있겠느냐 이런 게 있겠고요. 목요일날은 이제 뭐 베스트바이 정도 있겠고요. 베스트바이는 뭐 잘 아시는 회사죠. 우리나라 같으면 하이마트. 인투이트는 이제 터보텍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에 계신 분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미국에 있는 분들은 나 캐나다에 있는 분들, 유럽에 있는 분들은 누구나 다 쓴다는 뭐 거의 대부분 많이 쓰는 거죠. 물론 무료로 쓰는 것도 있지만 터보텍스 같은 경우는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터보텍스 그 하는 회사입니다. 인투잇가 있겠고요. 매니팩처링 제조업, 서비스업, PMI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날이 듀러블 제조 내구재 주문 상황이 금요일 발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못 보신 분은 제가 이제 그런 두 번째 테스트로 한번 계속 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보다 이제 소리가 오디오가 좀 안정됐어요. 오디오를 제가 여기 보시면 오디오 이제 마이크를 끼고 하는데 핀 마이크를 끼고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하시거나 여러분들 많이 채팅창이 됐건 그리고 카페가 됐건 페이스북이 됐건 블로그가 됐건 여기 이제 대화창 그리고 댓글을 통해서 하여튼 많이 질문하시는 것들 중에서 제가 나름대로 설명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을 위주로 제가 프리하게 할 수 있는 거를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뭐 일주일에 한 번이 됐건 2주일에 한 번 됐건 뭐 준비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색하거든요. 이런 거 혹시 관심 있으시면 보시면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번 해보는 건데요. 반응이 안 좋으면 할 필요 없겠죠. 하여튼 여러분들 반응 좀 보면서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특징주는 언더아머 정도가 지난 금요일날 많이 올랐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JP모건에서 얘기했고 여기에는 이제 회사 차원에서 장훈수 본부장이 얘기했지만 회사 차원에서 이제 자신감 필요했고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보이면서 JP모건에서 23에서 29로 목표 주가를 올리고 비중을 시장 평균에서 오버레이트로 올렸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주가에 크게 밀어올리는 그런 정도 요인이었다라는 점, 그 정도로 오늘 특징주로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드리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물론 한국에서는 나이키 다른 것 마찬가지다. 미국에서 나이키, 룰루레몬 이런 것들이 괜찮아요 지금요. 필라코리아 이런 것도 우리가 잘 나가는 이런 것들이 특별한 브랜드력이 있는 거죠. 결국은 시장은 브랜드가 어느 나라 거 간에 필라도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지만 브랜드는 글로벌 브랜드잖아요. 일단 글로벌 브랜드 힘이 지금 주시장에 그대로 반영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항영의 어떤 이슈, 다양한 이슈, 성장주가 됐건 가치주가 됐건 이런 것들을 하고 특히 배당주 같은 거 계속 말씀드리지만 진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저께 참 한국에서 MBC 뉴스 데스크에서도 해외 주식의 열풍 이런 거 보도했는데요. 전 진짜 늘 말씀드리는 그게 걱정입니다. 네, 그리고 그게 마치 해외 주식하면 무조건 미국 주식하면 돈 번다?
저는 절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마음의 여유를 갖고 느긋하게 장기적으로 보셔라. 그래서 특히 젊으신 분들은 일부는 이거 마치 비트코인 같이 생각하면 완전히 안 되는 겁니다. 안 돼. 될 수가 없어요. 너무 투기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주식은 진짜 미국 주식은 하나, 둘 차근차근 장기적으로 실적의 베이스를 갖고 좀 안정적으로 보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계속 보시면 좋겠다는 점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월요일 아침 방송 이렇게 간단하게 녹화를 통해서 업로드하는 거로 가름하겠고요. 내일도 가능한 시간에는 화요일 날은 여전히 한국 시간으로 한 7시 정도에 웬만하면 맞춰서 그리고 미국 동부 시간은 오후 6시, 월요일 오후 6시에 맞춰서 한번 방송 라이브 채널에서 다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